통일에 대한 열기는 더 뜨거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표적은 미국이나 남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종전선언을 하자.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이제 평화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김진양 교수, 김진양 선생님 강의에서도 들었듯이 남과 북은 간절히 평화와 전쟁을 반대하고 서로 소통을, 서로의 왕래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저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에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실을 알아가야 우리도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그 사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만 아는 만큼 살게 돼 있거든요. 모르는 부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의 진짜 과거, 진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헛되게 살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통일포럼의 이 강좌는 되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에 가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안남도 안주십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60여 년들, 돌아가셨으니까 한 60여 년을 고향만 바라보고 계시다가 정말 한 맺힌 거죠.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신 건데, 우리는 너무 무심하게 그 주변의 이산가족이라는 표현이 그냥 지나가는 스치듯한 그런 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뒤늦게 이렇게 평화, 통일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느꼈던 거지만, 절실하게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외과 의사니까 나름대로 저는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서 그분들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거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드렸는데, 오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오늘 굉장히 진청규 선생님의 강의나 내용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앞에서 직접 마주하고 또 서로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올리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통일TV 대표이사입니다. 통일의 상대인 북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정치 색채를 배제하고 편향없이 북한의 문화, 생활, 영상 전반을 전 세계로 방영하기 위해 개국한 통일TV 대표이사입니다. 총 18번 방북 취재를 하고 1988년 한겨레 신문 입사 후에 판문점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북녘 취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저서로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여러 권이 있습니다. 우리 진청규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이렇게 지금 샌드위치 드시고 저도 그냥 후딱후딱 국수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만큼 정말 요즘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설레이기도 하고 이렇게 뵙고 해서 정말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하는 정말 오래간만이 돼서 기쁘게 오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딱한 수업이나 강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가볼 수 없는 북쪽 땅, 북녘 땅을 한번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오늘 마침 제가 국제 열차 기행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온 이 왕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아침마다 아침 식사 전에 보통 한 7시쯤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산책을 합니다. 그 호텔 주변을 평양 시내죠 물론. 그리고 개성 가면 개성 일대, 또 원산 가면 원산 시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평양의 아침 모습을 제가 새롭게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 제가 거의 매해 오다시피 해가지고 사실 지난번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런 일상, 뭐 지금도 일상이지만은 그것을 좀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오늘 북쪽을 함께 저랑 같이 불러본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부터 벌써 이제 만 4년이 지나갑니다. 5년째인데 2017년, 18년, 19, 20, 21 만 4년 이제 막 넘어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엄혹하고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남과 북, 또 북과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유엔 그 총회가 아마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엔 총회에서 뭐 핵폭탄으로 해서 다 북한 땅을 다 쓸어버려도 자기네 나라로 오지 않는 핵을 없애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김정은 또 위원장은 내 책상에도 핵 단추가 있다면 이런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제가 남쪽 대한민국 여권 국적으로는 최초로 언론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초고 뭐 18건이고 횟수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제3국,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동포, 재외 국민으로 편성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사람들하고 회화통신이라고 그러죠. 좀 어마무시한 말 같은데, 뭐 전화 통화라든지 만나든지, 혹시 중국 같은 데서 뭐 태국 같은 데서 또 팩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통일 지도자 과정이니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까다로운 절차죠. 그리고 승인은 내줘도 되고 또 뭐 조금 저기 하면 안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방북, 북한을 여행하려면 어떤 일로 가려면은 또 반드시 북쪽에 초청장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나 해외 동포, 재외 국민들은 그런 게 다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갔다 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가서 갔다 왔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사후 결과 보고서만 내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 동포라고 해도 해외 동포가 거의 800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주권자는 뭐 한 10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저로서는 이제 유일하게 취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저는 달려왔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바로 이제 우리 아까 이 회장님께서 이제 최근의 모습이 아니라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물론 맞긴 합니다. 제가 봤더니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1월까지. 그러니까 그조차도 물론 이제 해외 동포로 이제 뭐 신분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되게 많이 거의 없는 형국이고요. 그조차도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고요. 2020년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아무리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뭐 북중 관계가 뭐 하더라도 국경은 열려 있었는데, 코로나가 진짜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북쪽은 국경을 닫은 지가 벌써 2020년 1월 말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상당히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우리도 어려운데 조금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저는 지난 시기에 이제 왕복을 한 것은 이제 일단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매일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 근데 좀 이렇게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차를 타고 가죠. 이게 이제 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장이라고 하는데 평양 단동 평양은 매일 왕복 운행을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거의 갈 수가 없으니까 북쪽은 북한 땅은 이거 뭐 폐쇄 국가, 봉쇄된 나라, 가뜩이나 유엔 제재, 뭐 미국 제재한다니까 그런 나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돼 있지요. 그쪽은 나름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러죠. 관광 내지는 이 경제활동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 명이라는 이 외국인들은. 그 중에 이제 해외 동포도 뭐 몇만 명 되겠지만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만 못 가니까 저 북쪽은 그냥 폐쇄, 봉쇄된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런 기차를 타고 매일 왕복 운항을 하고요. 마찬가지고 이때가 바로 이제 2017년 제가 10월, 11월 이제 이렇게 왕복을 했고요. 이따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은 2019년도 10월입니다. 바로 올라올 때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17년 10월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참담할 정도로 험악하던 시기. 이때는 거의 기차고 비행기고 간에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어 다니다가 2018년 1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평창 올림픽으로 계기로 해서 2018년 1월부터 거의 천지가 개벽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수많은 교류가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도 3차례 하고 또 최초의 역사상 북미 정상회담도 2차례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소위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참담한 시기를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때가 바로 이제 2017년 10월입니다. 2017년 10월에 이제 신의주부터 이제 쭉 내려갑니다. 기찻길은 사실은 이제 변두리죠. 그러니까 평양 이외에 오히려 시골의 농촌의 모습을 좀 보면서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북한의 북쪽에 이 기차상을 처음 갔으니까요. 이 모습, 저 그때 당시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처음 보신 모습일 텐데. 2017년 10월 6일입니다. 처음은 다 중요한 날이라 기억을 하지요, 거의. 그래서 10월 6일, 아마 바로 오늘이 10월 14일을 알는데 일주일 전입니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이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0년도에는 못 가봤습니다. 2019년도 가을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뭐 화물차도 지나가고 이 신의주 외곽입니다. 신의주 외곽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협동농장 주택들이겠죠. 이런 것 위로 볼 수 있고 뭐 추수한 낯가리들이 있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이거 보면 이제 뭐 오래되고 낡아 보이긴 하지만 트랙터로 해가지고 이런 구식 이제 이런 트랙터로도 해서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가까운 곳 또 이렇게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또 낫으로도 되는 이런 북쪽의 이런 시골 벼 모습이고요. 저는 이거 보고 사실은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 국외도 아까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마무시하게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지금 보면 젊은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최소한 한 60대, 50대 후반의 분들은 거의 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도깨비, 끄달린 도깨비 이렇게 하던 시절에 뭐 낮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느냐 죽도록 노동이나 하고 죽도록 일터에서 꼼짝 못하고 허리도 못 펴고 이런 어마무시하게 배운 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 마을버스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형태 보니까 사람도 있어요. 누군 또 뭐 아주 심한 사람은 저거 뭐 전시용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적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가 시골의 이런 협동농장 주택도 보면 거의 똑같죠. 똑같이 이게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 한 지붕에 2가구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세대 가족이 많으면 뭐 전체를 쓸 수도 있고 거의 뭐 이렇게 해서 협동농장 주택 시골 평안북도 뭐 일지부분 제가 알겠지만 평안남도 이쪽 내려가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게 아까 이 회장님께서 책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평양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과 함께 오는데 전 페이지를 펼쳐서 썼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모습이었고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농촌 실습을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저희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도 사실은 누가 누군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서도 안 되고 그건 다양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하겠지만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저거 북한 놈들 말이야 아직까지 애들 저거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고. 글쎄 말입니다.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생각 그러나 서로 간에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고 듣고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가지고 이런 배경 설명을 한다. 제가 오죽 몸살인다 이 편 우리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정치적 시각이 워낙 저기 하니까. 저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아이들 봉사활동 나와서 농부의 쌀 한 알도 얼마나 귀한지 아는지 이런 그 체험 학습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얘기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전해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든지.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북쪽 산이 사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민둥산입니다. 물론 이제 돌산이기도 하고 하지만 거의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닌데 여기 마을이 있는데 실제로 민둥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조금 옛날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래서 식목이나 나무들 엄청 심었거든요. 이게 이제 30년, 40년 지나니까 우리가 산림 아마 거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거.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와서 남쪽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산에 숲이 우거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부럽다. 다른 건 몰라도 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럽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북쪽에도 이제 산림 녹화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지금 아주 정말 가열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이제 시골 그러니까 군 단위, 리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보면 이렇게 동네 여기에 논에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하고, 거기 사람들 군데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10월 초순이니까 이런 모습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기차가 이제 천천히 갑니다. 사실은 시속 50km. 워낙 노반도 이제 철로도 이제 노후화되고 이건 현실입니다. 국정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육로로 참 도로가 불비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오시고 어쩌고 이제 하신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지요? 말씀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10월 초니까 북에도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린 이것을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쯤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18번 방국 취재하면서 거의 한 26개월 안에 18번을 다녔으니까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2주 정도 있다가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 남쪽에서는 주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대면 강연. 책 나온 이후에 또 좀 알려져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70, 평균 나이 65세 민주평통 강원도 홍천에서 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강연을 다니는 중에 울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학교 강당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 듣는 거로 해서 100여 명 이제 밤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사진이 딱 나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저 코스모스 우리나라랑 똑같네? 이게 정말 기가 찰로서 저는 들었습니다, 현실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코스모스가 우리나라랑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0대 청소년 아이를 바보로 만든 것이 우리 분단의 적폐입니다. 가장 적폐가 북쪽이 이게 아니고 이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일반 우리들을 북쪽을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 김진양 이사장 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북맹하면서 북에 대한 무지 뭐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라도 좀 제대로 알려주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북에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정확히 알자. 여러분들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북이 좋다 뭐 북이 뭐가 좋다 한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귀에나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정확한 것으로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통일TV 아까 말씀 통일TV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보면 지난 70년 동안 너무 북쪽에 대해서는 비방 내지는 왜곡, 적대시로 해서 북한은 우리와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을 어떻게 가깝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 하고 또 미국은 쳐다도 안 보고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왜곡된 걸 30년 전, 40년 전에 뭐 굶어 죽었던 걸 아직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굶어 죽을 때 뭐 쌀아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뭐 떠나서 정확히 알자. 30년, 그래서 제가 아까 2017년 10월 6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2020년이 아니고, 2010년이 아니고, 뭐 2000년 초반이 아니고, 2017년 10월 6일입니다. 7일, 6일. 제가 5일날 비자 받고 6일날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 코스모스조차도 우리 고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코스모스는 일본에 있어도 코스모스고, 미국에도 코스모스다. 북쪽에 있어도 코스모스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부족하고, 못나고, 이상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하면, 북쪽하면.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흐릿하게 이제 기차 가는 속도 있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북쪽의 시골에 농촌의 모습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2017년 10월 6일에 이 아이들 보고 좀 안도의 참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 그때만 해도 뭐 굶어 죽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한다는 사람 아주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진짜 쌀 푸대로 좀 도와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시각이 갈리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굶어 죽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이 뭐 국민학교 6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자유대가 1, 2학년 이렇게 된 아이들 뭐 옷 입은 소위 때깔도 그렇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시골 아이들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 뭐 기차 지나간다고 뭐 옷잘 입은 애들 내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했겠습니까? 밥 제대로 먹은 애들만 내어 세웠겠습니까? 이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거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요거 보고 사실은 이제 요 말씀인데 여기 세참입니다. 세참. 이게 이제 선호시 무렵의 세참. 여기 소달구지도 있고 그리고 트랙터도 있고 소를 사실은 이 노동 우리 옛날 쟁기질하고 지금도 뭐 일부 이제 있긴 뭐 하면서 기계로 하겠지만은 북쪽에서는 아직도 좀 쓰고 있고요. 세참 준비하는 이 부인네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이거든요. 요즘도 하시겠죠? 일하시다가 세참 계시면. 이제 평양역에 다 와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사실 평양역 앞에 이제 마침 같은 날은 아닌데요. 어쨌든 한 5시, 6시쯤에 내립니다. 평양역에서 내려서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쭉 내려온 2017년도에 이렇게 짧게 그나마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평양에 도착하면 이제 그 평양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일정을 이제 이렇게 소화하고 일정 진행을 하고 하는데 바로 이제 평양 제가 묵는 호텔 주변에 이제 물론 평양 시내 때에 따라 주로 이제 평양 시내의 아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19년 4월경입니다. 제가 이제 얼추 2018년 4월 아마 올 4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하겠지만은 보통 이 모습들
주로 이분들은 아침 한 7시, 8시 정도 되니까 일터에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분들입니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60세, 여자분들은 55세면 연로 보장, 그러니까 연금 같은 이익을 해서 일자리에서 일선에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 55세, 남성 60세.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더 일하게 되면 뭐 65세, 67세까지도 일하는 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주로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 이따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양각도입니다. 양각도 축구 경기장입니다. 양각도 호텔이 여기 있고, 이제 여기 바로 이제 대동강 이 둔치 이렇게 오르내리. 여기 이제 쓰레기통 깔끔합니다. 청소들 이렇게 잘 하고 모습들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그 배드민턴 치는 그 모습들 소위 이 하면서 뭐 옷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모습들은 사실은 크게 제가 가기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알려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이상한 군사행렬 아니면 무슨 밥풀떼기 주워 먹는 뭐 꽃제비 뭐 이런 것들만 봐가지고 아유 북한 하면 뭐 아주 진전을 내고 심지어 막말로 저것들하고 어떻게 통일을 해서 같이 사냐고 아유 우리나 잘 살자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쁘게 일반적인 일상적인 모습을 한번 저는 이것도 책에도 썼는데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지금 운동하는 모습인데 참 정겹게 봤어요. 정겹게 여러분들 운동 선수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부부지간이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 뭐 그날에 이 소위 한강 둔치 이런 대동강 변입니다. 여러분은 저 손주라고 해요. 손주.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니까 손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60까지인데 저는 뭐 이렇게 되는 거니 뭐 우리도 그 정도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잘 듣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번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낚시. 남자들은 낚싯대 은퇴하면 낚싯대 장만이 가장 필수에 가까운 거라고 해요.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이 양반. 사실 저는 1992년도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정원식 총리하고 북쪽의 연영무슨 남북 기본 합의서 할 때 제가 처음 방북 취재를 갔습니다. 평양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사람 보면 저거 조작은 사람들 일부러 갖다 놨다 뭐 별소리 다 했을 때인데 뭐 일부러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눈에 새롭게 본 모습인데요. 집 강아지 빗질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강아지 빗질. 어느 분들이 요새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반려견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아주 반려 고양이 강아지 이제 많이 키우고 이렇게 뭐 1000만이라고 하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진으로 가름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아침에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 적지 않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북에 가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2명이 저와 함께 소위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면서 카메라 감독 이제 하은석 감독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아마 45살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중학생인데 자기가 아침마다 새벽잠을 자고 아침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고 막 저기 설치고 한다는 게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계속 산책시켜달라고 그냥 얼굴을 갈가쳤다 해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시켜주고 저기 출근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연에 기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참 이게 참 말씀드립니다. 이분도 다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러고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저건 말이야 평양이니까 단간부 출신들은 특권층만 사니까 우리 200만이 250만이 산다고 하는데 저 시골은 아직도 굶어 죽고 좀 열악하지 않겠느냐.
일면 동의는 하는데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리죠. 서울 사람만 삼시세끼 밥 다 먹고 휴대폰 들고 다니고 우리 안산 사람은 떼거리가 부족해서 점심을 건너뛰고 휴대폰도 없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씁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안산하고는 다르죠. 그죠? 뭐가 달라도 서울은 이 수도고 안산은 또 중견 도시고 인구 100만에 그러니까 다릅니다. 다른데 북쪽은 평양하고 개성하고 평양하고 원산하고 평양하고 시골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 수도하고 저 시골에 잘 모르겠어요. 저 홋카이도 저 위에 어디 시골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평양과 북쪽의 북한의 지방은 다르지 않겠느냐,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7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그거죠. 저는 가봤습니다. 다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 평양도 북쪽도 다르다. 그러나 그 차이 저는 제가 이제 봐야 얼마나 봤겠습니까? 거기서 뭐 평생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최근에 거의 평안 남북도, 강원도, 함경 남도, 황해도, 황해 남북도 다 가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강원도 인제하고 황해북도 어디 저 덕흥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골. 물론 경제력이야 차이가 있죠. 당연하죠. 그 차이야 말할 수 없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제력이면 50배, 무역액은 400배,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났다. 굳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소리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해가지고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형 동생 간에 형이 말이야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동생은 말이야 저 15평짜리 임대 아파트 삽니다. 이거와 다름 아닌 거를 좀 보고 있거든요.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제적 차이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날 그래서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길 모습들 또 이렇게 한번 보면 또 좀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다 봅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이제 평양 호텔이라고요. 평양역에서 아마 한 2km 떨어지면 바로 대동강변에 이제 그 평양 호텔에 제가 주로 묵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요. 고리 호텔보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도착하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도착한 날은 벌써 다 아니까 스케줄을 인터넷 랜선이 뽑아져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에 뽑아가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비밀번호, 패스워드 비밀번호 받아가지고 아이디 받아가지고 이제 서울하고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죠. 그리고 뉴스, 네이버 다음 이런 뉴스도 보고 연합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24시간 개방을 다 받습니다. 지장 없이.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도 제가 이메일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 호텔에서 묵는데 평양 호텔 5층 518, 518호에서 본 창밖에서 본 출근하는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2017년입니다. 10월. 이 사진을 그때 당시 한겨레 신문에 일면에 썼었죠. 버스 정류장 아침에 2017년 10월이지만 거의 다른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19년도까지 가을까지 코로나 전국에 제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출퇴근 시간에 버스 바글바글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바글바글 되는 출근길에 이게 이제 소위 무궤도 전차라는 모습입니다. 보면 그게 이제 대중교통이 지하철, 땅속에 지하철이 있고요. 이제 지상에 버스 있고 물론 우리와 같은 버스 그리고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라고 하는 우리와는 좀 생소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궤도 전차. 궤도 전차는 이제 철길이 깔려 있는 전차. 이게 버스인데 이 전기로 이 동력을 해서 이 엔진을 돌리는 그래서 무궤도 전차라고 불리는 이겁니다. 버스로 보시면 돼요.
출근길 모습이에요. 제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위 아침에 때깔. 자, 때깔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위 모습도 뭐 미루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눈여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보면 이제 가슴에 소위 배지를 달았다. 이게 이제 초점은 이제 멀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안 달았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우리 저 배지라고 거기는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 원수님의 초상 휘장을 모시었다. 뭐 이런 긴 그 고유명사 쓰지 않았네. 뭐 모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흉상을 이렇게 왜 달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저 사람들은 저거 벌 받는 거 아니냐.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다 물어봅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에 모시는 거지. 그리고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모시는 것도 뭐 달았다 표현하고 안 모신 것도 뭐 이렇게 물론 뭐 무슨 있지만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또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것도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배지도 안 달고 하면 징계받고 당신 말이야 이거 뭐냐 빨리 가서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 상식이었으면 그런 것 같아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거 뭐 고정시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게 2018년 4월 무슨 봄 축전할 때 이 깃발입니다. 4월 제가 기억합니다. 4월 15일 4월 중하순께 모습이고요. 이것도 제가 호텔 방에서 5층에서 본 모습인데 이제 거리 선전대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모습이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북쪽 빼놓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축제라든지 뭐 이런 데 빼놓고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거리 선전대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 아주머니분들이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동네 아주머니분들이 모여서 옷을 이렇게 입고 북을 치면서 깃발로 이제 뭐 노래까지는 아니고 구호 같은 걸 하면서 거리 선전대 출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근길에 어쩜 제가 보통 7시에서 뭐 한 8시, 늦어도 8시 반 사이에 출근하는 분들의 이런 기운을 넣어주고 좀 북돋아준다. 힘차게, 활기차게. 이런 북소리, 거리 선전대. 이건 또 새로운 모습이었고요. 바로 이제 옆에 깃발도 이렇게 막 날리고 휘날리고 하면서 뭐 보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출근길에 직장이든 뭐 학교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에요. 이분. 아주머니 분들이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 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깃발로 하는 모습.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북쪽이죠. 또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지자체에서 축제 아닌가 하면 할 이유가 여기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도 이제 달박달박 되죠. 소위 평양 대극장 정류장인데요. 뭐 이는 학생이에요. 대학생. 김책공업종합대학교가 바로 요 담벼락이 있고요. 뭐 직장인이겠죠. 어디 출근하시는 분. 이분도 마찬가지. 이거 한번 보시죠. 아침에 한 7시 때, 8시 때 평양의 아침 출근길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이제 뭐 광고판 붙어 있지 않고 인민경제의 주체성, 자력 자강 이런 부분들이죠. 지하도 있고, 이거 초등학생이에요. 가방 메고, 이것도 엄마가 학교 데려다 주는 걸 거예요. 엄마가 가방 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저학년이니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오빠라고 가방 메고, 이분은 뭐 휴대폰하고 가는 모습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휴대폰, 택시, 뭐 이제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뭐 휴대폰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도 뭐 학생 아마 중고등학생일 거예요. 백팩. 다 똑같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이제는. 그전에는 다 똑같았다고요. 가방이면 가방. 뭐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소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에 이런 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방도 다 다르게 뭐 수십 가지의 디자인. 가방 공장에 가서 취재했거든요.
뭐 이런 뭐 일상의 상점 같은 거, 우리 자본주의 시장 같이 뭐 광고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고 직설적으로 그냥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국수집, 뭐 단고기집, 무슨 뭐 야채 남새 상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거리 포스터고요. 뭐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시고 그런 모습들. 여기 그 부분에 택시도 있고, 이게 학생들이고요. 여기 이제 둔치에 자전거 타는 길도 있고, 아까 운동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평양 시내 뭐 주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가서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택시줄입니다. 택시줄. 휴대폰 하는 사람이 있죠. 평양에 580만 대가 있다고 2017년 말 통계가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발표가 580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숫자도 그랬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휴대폰하고 자동차가 많아졌다고. 휴대폰도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 저는 2000년도 가고 17년 만에 갔는데요. 제가 JTBC 그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 때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휴대폰도 무슨 국가 기밀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기 전에는 저는 그게 그렇게 휴대폰인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단연코 휴대폰 많이 알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체제 선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국이 잘 산다 못 산다 차원이 아닌데 그게 무슨 국가보안법이고 무슨 국가 기밀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2018년도에 그 국회에서 아마 여러분 기사 검색해보면 나왔을 겁니다. 그 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요즘 말이야 북쪽에 다니는 누가 뭐 하는데 휴대폰이 북쪽에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던데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조명근 당시 통일부 장관한테 질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2016년 말인지 17년 말인지 정확히는 않은데 580만 대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2017년도 가가지고 물어봤죠. 하니까 자기네들 잘 모르더라고요. 좀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 다음 달 알려온 것이 2016년 말 현재 360만 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 뭐 200만 대 늘어졌죠. 제가 괜히 한 600만 대, 700만 대라고 그랬다가는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360만 대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36만 대든 뭐 360대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있다는 자체.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당국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일반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주고 싶은 정보만 주는 거예요. 맨날 꽃제비 밥풀떼기 주워 먹는 거. 장마당에서 악당을 있으면서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거. 그냥 그 시골 그냥 아주 그 접경 지역에서 두만강 암독강 접경 지역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빨래하고 뭐 이런 모습들 우리도 일상 시골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이 이 통일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확히 알자. 지금 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뭐 통일을 하든 말든 뭐 무슨 통일이 아니더라도 교리를 하든 말든 어떻게 좀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편향되지 않게. 그래서 저는 통일TV도 뭐 지금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 우리 후대, 우리 자식을 적어도 제 자식 때에서만큼만은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남이나 북이나 전쟁의 공포에서 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뜻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뜻을 좀 전파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거 아니라 평화롭게 그리고 좀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자. 남이나 북이나 서로 협력해서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북쪽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북쪽 물건 사서 남쪽에 없는 거 그리고 쌀이 뭐 좀 막 썩어난다며요. 막 보관비만 뭐 거의 몇천억이라며요. 3년 동안 해가지고 사료를 쓰고 쌀이 귀합니다. 북쪽에서.
국제 시세로 하면 되거든요. 톤당 500달러 해가지고 이렇게 교류하면 쌀이야말로 참 예민한 우리 한민족의 정말 진짜 고리짝부터 조선시대 고조선시대부터 이 쌀이 우리 민족의 그냥 그것 아닙니까? 당장 우리 할머니 부모님 세대부터도 쌀, 땅 그것을 왜 그렇게 아주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남아서 오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은 국제 시세로 해서 또 북에도 국제 시세로 석탄이든 무연탄이든 히토리든 바꾸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막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이 버스 기다리는 줄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줄. 아직도 뭐 담배는 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피시는 분들 많고요. 마찬가지. 저는 이 꽃가게 보고 사실 조금 저기 했어요. 야,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꽃이냐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꽃이 의외로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저 꽃가게 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연소득 뭐 3만 불이 넘어가면 꽃가게가 되고 뭐 3만 불이 넘어가면 골프가 대중화되고 뭐 인문학이 이제 발달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꽃가게가 있을 만한데 아직은 그렇게 대중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북쪽은 꽃가게가 있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바쁠 텐데.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보면 거의 화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저는 역시 우리 민족은 이 꽃을 사랑하고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아파트 시골 집에도 봤어요. 시골 집에도 그 베란다고 창틀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화분이에요. 뭐 과일 무슨 뭐 야채 길러 먹으려는 게 아니고 화분입니다. 꽃. 그건 뭐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이제 이게 푸근함인데 그거 제가 사실 또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에 꽃가게가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저기 간단하게 뭐 숯불고기, 전골 요리 뭐 하고 무슨 만리마속도 창조 대전해가 이런 구도가 이제 다른 거지요. 북쪽이 이제 사회주의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남쪽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또 경제적으로는 뭐 저기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게 이제 경제, 정치 체제가 다른 거죠. 가장 중요한. 다른 겁니다. 어디가 맞다 틀리다 너희가 들어와라 먹기 좀 먹자 이거 하면 평생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 체제 서로 체제를 존중해. 우리가 북쪽에 먹히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도 남에 먹히기 싫은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땐 말이야 저놈들은 저기만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누가 먹히고 싶겠어요.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건 어마무시한 거에서 이제 이런 걸로 간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2017년도에도 봤어요. 제가 2017년 끝자락에 갔으니까. 미국하고 막 그냥 대결 국면이었을 때, 우리의 철천지 원수, 미제, 각을 뜨자, 끝까지 가서 촉칼로 선별하자.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거 할 때, 그런 분위기의 반미, 반제 구호가 많았는데, 2018년부터 싹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슬로건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입니다. 과학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런 자력자강, 이런 이민 위천,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런 어마무시한 총칼, 이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경제, 과학, 이런 자력, 이런 부분들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길입니다. 자전거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니면 아마 걸리면 아마 좀 크게 병을 칠 것 같아요. 교통위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쪽 길은 여기서 오릉역을 하고 가려면 지하도로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왕복하지 않고요. 오는 길만 있고 저쪽은 또 가는 길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 지하도 모습입니다. 지하도 표시, 교육도. 이게 이제 버스들, 시내 버스 다니고 자동차 다니고 아침에 군인도 있고 이렇게 다니는 이 모습들에 보고 계십니다.
등교길에 학생들에서 이제 바로 이제 또 모습들이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고 가짜 신도 아니냐고 어쩌고 하는데요. 진짜 신도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거기에 너무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그렇게 분단에 그것이 바로 적폐라고 보는데요. 신자 대부분이 그러죠. 가짜 신도 아니냐, 가짜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신 진짜는 뭐냐 이렇게 여쭈고 싶고요. 뭐 도발이 아니라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오시기 전에 제가 그냥 백정원 선배는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뭐 중인이냐 스님이냐 있지요. 사찰이 있는데 신도 회장도 있고 합니다. 신도 회장도 있고 보살님들이 또 공양도 있고 먹어야죠. 거기도 살았는데 공양주도 있고 다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이상하게 잡히셨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주의에서 지금 지구상에 한 200개 나라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소위 공산사회주의는 다 망하든지 없어지든 지금 북한이, 조선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쿠바, 중국, 이건 뭐 공산사회 변형된 이제 저기죠. 변형된 자본주의, 변형된 사회주의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이 사회주의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지도자부터 저 아래 인민까지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의 이 피해를 방어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어. 핵은, 북의 핵은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핵은 민족의 핵은 북핵이 아니라 민족의 핵은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간 많은 이것도 뭐 한 30분 해야 됩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될지 모르는 미국의 핵이 위험하냐? 지금 조선에 꼴랑 14개 있는 핵이 위험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의 핵은 수천 개 쏟아부어서 죽지 않으려고 10개라도 만들어서 신용이라도 하려고 만들어낸 거다. 핵은 핵으로, 이제 핵국가로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 선생 대한민국 남쪽에 가서 많이 활동을 제발 남쪽 인민들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의 핵은 북핵은 민족의 핵은 절대로 남쪽을 향해 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국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멀어봐야 부산, 목포인데 제주도는 얘기도 안 하고 손바닥만한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핵을 쏘아본들 백두산까지 조선반도 전체가 피해를 본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후대에 먼 옛날 북쪽에 있던 어떤 못된 인간들이 핵을 쏘아가지고 우리들이 아직도 핵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리 민족 만고의 역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핵을 남쪽을 향해서 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안도의 소식이었어요. 이해가 아니더라도 꼭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쏘면 일단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그리고 후대에 후손들한테 이 못된 놈의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핵의 피해를 본다. 이 조선반도 전체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리고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이 수도권에 뭐 안산도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뭐 2천만, 3천만이 대한민국 남쪽 사람 다 몰려 산다며요. 휴전선 근방에 대포로도 다 됩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장사떡포 100km, 200km 날아가는 대포로도 다 되는데 왜 자기네들 피해보는 핵을 쏘느냐. 이것은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핵을 만들어야 북을 악마화시키고 미국의 군산복합제들이 먹고 살고 이 긴장을 유지해. 저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북한을 악마하고 핵을 갖고 있는 못된 놈의 나라로 만들어야 가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보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북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사자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해서 종전선언도 하고 전쟁도 없애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야 어느 국회의원도 그러더구만요. 어디 주민대사관 가서 종전선언은 미국 어떻게 미국의 생각을 그렇게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인지 전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아니 현실이니까. 박진웅 의원이 그랬다며요. 미국의 생각은 종전선언을 손가락만큼도 없는데 왜 남쪽에서 말이야 종전선언을 하려고
욕을 쓰느냐 뭐 이따구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할 소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는데 저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 분이 아직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도록 하죠.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 북쪽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김책공업종합대학교라는 곳이 바로 이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 김일성 종합대학은 좀 외곽 지역에 있는데요. 다 같은 대학생들입니다. 여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늙어 보이죠? 나이도 먹어 보이고. 이건 앳돼 보이고. 빠르면 만 17세의 대학생이 될 수 있고요. 늦으면 27세의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군대. 군인을 갔다 온 사람. 북쪽은 여기서부터 또 한 10여 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북쪽은 12년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이제 낮은 반 높은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원 1학년, 2학년 안 하고 낮은 반 높은 반. 그러니까 6세에 낮은 반 유치원을 들어가서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 높은 반부터는 다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부모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높은 반하고 소학교 5년.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6년이라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먼저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쪽은 학령이. 그래서 6년, 유치원 높은 반, 소학교 5년,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초급중학교, 우리의 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우리의 고등학교 3년. 그래서 12년 무상 의무 교육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학을 보낼 수는 없다. 대학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다.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가 종합대학 이상, 4년제 대학 이상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등급을 했을 때, 4분의 1은 이제 전문, 기술 전문, 그러니까 무용, 그러니까 미용대학, 뭐 건설대학, 뭐 무슨 외국어 대학은 조금 결은 다른데, 2년, 3년에 이제 전문대학들, 무슨 뭐 격리학원, 뭐 호텔 학교 해서 이제 기술 전문 대학이 한 20% 정도 빠지고 이제 절반 빠졌다고 치고 교육으로. 그 절반 중에 절반은 이제 인민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북쪽의 군은 모병제입니다. 모병제. 의무가 다 징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징병해서 아픈 사람. 근데 요새는 이제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외아들은 빠지고 했는데 방위로 빠지고 그래서 다 외아들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몸 아픈 사람만 빼놓고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희망자가 가는 것입니다. 모병제입니다. 그게 바로 모병제. 의외인데 깜짝 놀랐는데 이 군대를 가면 거기는 거꾸로 우대,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요즘은 또 다르지만 뭐 백을 써서 안 갔네 뭐 어쩌고저쩌고 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소리지만 요즘엔 뭐 없다고 치는데 어쨌든 북쪽에서는 오히려 소위 사회 지도층 그리고 노동당 당원이 되려면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 일반적으로 여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면 아이 오죽 못났으면 사내 자식이 군대를 못 갔을까 이런 이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모병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군인을 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이제 거기는 이제 100% 취업 직장이니까 이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 대학도 진학 안 했고 군대도 안 갔으니까 놀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 55세, 60세 이상 환자 소위 좀 장애가 있는 사람 빼거든요. 직장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식당에 가면 뭐 서빙을 한다든지, 주방에 보조를 한다든지, 공장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조원을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각 이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주택난이 하나도 없고, 직장 취업난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사회죠.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군대 갔다 오니까 최소한 27살을 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된 거예요. 지난 시기, 소위 6.15 14 시기에 모든 그 부모님들 회담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뭐 언론인들, 기자끼리의 또 언론 협의도 하고, 뭐 교사들 분들은 또 교사들, 문인은 또 문인, 기업인은 기업인, 각 분야 직능 단체별로 이렇게 회담도 하고 무시로 했는데 그 중에 학생회담도 있습니다. 학생회담도 가는데 뭐 또 신문 기자는 북한에서는 가짜 학생이 나왔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북에서는 당연한
학생입니다. 30살이라도 학생이죠. 그죠? 27살에 빨리 갔다 와서 의무복무가 7년에서 10년이라고 해요. 10년 복무를 하고 나오면 27살, 그때 이제 대학 가는 남학생들이 제법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복학생 있듯이. 뭐 한 20, 30%는 될, 몰라도. 가짜 학생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17살, 18살 먹은 대학교 신입생이겠죠, 아이들. 난 모습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학교 담벼락입니다. 이 정문이 있고,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거의 뭘 들고 다녀요.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데 여기도 이제 휴대폰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쪽지로 책을 보고 막 하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것이 좀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시험 때만 돼서 그런 거 아니냐. 늘상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또 색다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주변이 바로 교문이니까 뭐 다 몰려드는 시간이죠. 그때 쭉쭉 들어가면서 학생들 아까 때는 학생도 있고, 뭐 이건 또 뭐 이분은 뭐 다른 장난감 들고 또 어디 가는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이제 교복에 모자 쓰고 이게 이제 정복이죠. 남자분들은 남학생은. 그 길 건너서 또 오는 거예요. 체육 추천, 복권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 추천해가지고. 학생들, 뭐 고등학생쯤 된 나이고, 이건 대학생들. 이런 모습들을 평양의 아침에 등교, 출근길 모습에서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꽃집도 있었듯이 뭐 청량음료라고 청량음료, 음료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뭐 빵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일부러 제 앞을 갈 때 이렇게 먹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더라고요. 동영상 찍고 계속 쫓아갔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저런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얘도 뭐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나 하고 눈에 띄잖아요, 제가. 그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사진에 무척 예민합니다. 이분은 뭐 교수쯤 되어 보이는데 이분도 뭘 시험인다 그렇게 또 하고 다니는 모습이라 또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네, 기차 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8시 15분 한번 쭉쭉 보지요. 뭐 또 개성도 있긴 한데 뭐 오늘은 이것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 오는 날의 모습이에요. 비 오는 날. 근데 이런 사진을 보더니 저기 뭐 동굴아빠 동유럽이 어디 모습 맞습니다. 체코 프라하 같은데 이 트레일 다니고 기차 뭐 다니고 전차 다니고 하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뭐 동유럽 이런 풍의 이제 건축물이죠. 옛날 소련, 러시아 이때 아마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한 이런 건축물에 이런 전차가 있고 하니까 동굴아빠 아니냐. 요게 이제 서울역으로 치면 이게 대우 빌딩입니다. 서울 평양역 안에서 밖을 본 겁니다. 이 철길에서 제가 밖을 본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 딸박딸박해요, 역 앞에. 뭐 원수님 따라 하늘 따라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우리와 여기 이제 뭐 현대 자동차, LG 냉장고 이런 광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주의 구호, 국가 구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모습입니다. 이거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살림집, 아파트라고 그러죠. 서울역, 그러니까 평양역 밖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차 기다리는데 이제 국제 열차니까 10시 25분, 10시 반 출발인가 25분 출발인가인데 전부터 한 9시에 한 반, 10시 전에는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손님들이 이제 좀 지루할까봐 그 영무원들입니다. 영무원. 공연 전문가들이 아니고 영무원들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요 손풍금 아코디언하고 요 한 7, 8명이 요 작은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제가 서울역에서는 못 봤는데 인천공항 가끔 다닐 때 보면 또 공항역에서도 뭐 하고는 하는데 그런 류의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이따 또 보십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공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 사람, 외국인으로 보면 되죠. 여기에 이제 군에 중국 분들이 거의 뭐 한 7, 80%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비행기, 기차의 손님들의 관광객의 그리고 나머지 뭐 아니 20% 정도가 이제 뭐 동남아시아, 유럽 물론 이제 미국, 일본, 대한민국 사람만 제하고는 다 비자나 관광증을 받으면 국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못 가니까 다 못 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절대로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자,
또 그전에는 다 다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1일부터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자 북한 여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몇 명 빼놓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재미 한인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못 가는 거죠. 그전에는 많이 다녔던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소위 바로메터로 봤는데 역시 지난 9월 1일 또다시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 분인가 제가 했어요. 유럽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데 좀 있어요. 일부 유럽 분들, 동남아시아 이렇게 있고 평양역에 기차 기다리는 모습. 여기가 바로 이제 보시면 평양 베이징 국제열차는 월수목토 주 4회 북경 베이징에서 평양을 왕복 운항합니다. 그리고 단동은 매일 왕복. 여러분들 우리만 못 가고 있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표 사면 제가 심야도 비행기표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데 뭐 인천 와서 제주도 가고 쇼핑하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평양에 사면 기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평양 가서 또 금강산 관광도 하고 북한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러한데 우리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차 시간표도 가져왔어요. 제가 기차 시간표. 그래서 지금 세부 이제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이따가 해서 필요하신 분들 해서 또 카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평양 시리즈 베이징 국제 열차 시간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속철도는 아니고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단동에서 베이징에서 굳이 이것까지 타고 갈 건 없고요. 단동에서 이제 평양 가면 되고 심양이든 해서 이제 고속철도 타고 가면 훨씬 하죠. 그러나 운행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또 시베리아 횡단, 소위 유라시아 철도, 평양 모스크바도 월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월 6회. 여기 시간표가 다 있어요. 14박 15일 걸리더라고요. 14박. 여행 계획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장 제가 가져왔는데 저도 카피해서 다니니까 목사에서 그리고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세상입니다. 평양역은 국제역이죠. 그리고 서울역도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해방 전까지 분단 이전까지는 서울역, 부산역, 목포역, 대전역이 국제역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 있는 거예요.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시간표 다 이게 이제 그 게시판에 전자 게시판 지나가는 걸 제가 그때부터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전자 이 있잖아요. 쭉 시간표 지나가는 거 그때부터 제가 찍은 겁니다.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게 10월 19일이네요. 2019년 10월 19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기차 타고 갈 때 64년 여기서 출발하고 도착해서 환송 환영식을 한 이 평양역 광장이죠.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떠날 때 여기 이제 북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 무역 일꾼이라든지 뭐 하든지 이제 또 출장 가는 사람이든지 이제 중국 단동행 국제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이제 관광객일 수도 있고 도로도로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기차를 타고 같이 한번 다 가야 되는데 아까 그 기타 치고 공연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시간 되면 이제 역 안내하는 거죠. 몇 톡간 하고 또 승차해서 또 같이 또 연구원도 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평양역 표시도 있죠. 아까 그 안에 이제 매점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간이매대 역 앞에서 또 뭐 여기 저 대동강 맥주, 요 담배, 뭐 명태, 북어 말린 거, 뭐 이런 과자 부시래기, 뭐 이런 생수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기차 타기 전에 기차에 식당 칸도 있습니다. 보실 거예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직접 공개하지 말라고 질색을 하는 제 안내원입니다. 김미향 선생이라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1966년생 말띠 제 사촌 여동생하고 동갑인데
자기 손녀딸이에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이 딸. 늦둥이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2019년도에 재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는데 공짜 재수는 없다고, 어디 저 식당에 노동자 한다고 그래요. 노동하면서 이제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하면 다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공짜 재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네 군데 아까 네 카테고리 아니면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이제 뭐 다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요 며느리는 이따 아들도 나옵니다. 며느리는 조선중앙방송연의 라디오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원. 우리 지금 KBS 라디오 아나운서. 손녀딸 아주머니였죠. 이 시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이때 상해 출장을 가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같이 나온 거예요. 저는 단동에서 내리고, 이 양반도 단동에서 내려서 이제 상해 또 저기 바깥하고 간다더라고요. 하루차로. 그래서 제가 같이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들이에요. 큰아들. 아들, 며느리, 딸. 손녀딸. 찍은 겁니다. 이게 바로 2019년도, 벌써 2년이 넘어가네요. 이거 제가 운전수입니다. 제 차. 이 친구가 휴대폰 찍어가지고 또 사진 보면서 막 보내주고, 막, 야, 사진 보내라, 뭐, 이렇게 삽니다. 이 사람 제 안내원이고 제 운전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볼 수 있는, 크게, 모습입니다. 뭐, 휴가를 했든지 조퇴를 했든지 온 거죠. 이제 어머니 해외 출장 간다고. 우리 이 그전 모습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다 침대칸입니다. 이제 국제열차니까 이제 베이징까지 1박 2일로 가니까 요건 이제 단동에서 내리고, 이 좌식이 아니고 전부 침대칸입니다. 3등칸도 침대칸, 다 침대칸이고요.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평양에서 제가 가는 날이 월수목토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가는 열차를, 중국 열차를 2칸을 달아서 갑니다. 그런데 베이징까지 가는 거예요. 요건 단동에서 떨어지고, 북쪽 객차예요. 이게 중국 객차입니다. 중국 객차. 이게 베이징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같이 타고 가다가 저 전라선하고 호남선하고 갈리잖아요. 여기서. 띄워놓고 저 광주 가고, 저 여수까지 가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요건 이제 그 2등실이에요. 제가 2등실 타고 왔는데, 3등실, 2등실, 1등실이 있는데, 3등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2등실 한번 타고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며느리 딸이에요. 아마 이제 여행자, 관광 안내원, 관광 가이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까 그 사진 찍었던 거, 맥주 마시고, 뭐 북어대가리 자르는 거예요. 맥주 안주. 요게 뭐고 이제 3박, 100반입니다. 열차에서 10시 반에 타서 11시 반쯤 이제 가서 이제 자리 잡고 먹는데요. 여기 닭 튀겼는지 뭐 구웠는지 얘가 치킨이고요. 여기 이제 면하고 이제 고기, 소고기, 이 청경채하고 이제 볶음, 그리고 취나물, 여기 이제 계란 후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김치, 그리고 이제 토장국이 있습니다. 된장국하고 병물 해서 70위안. 만원 남측되든지 뭐 식사를 하죠. 기차 타게 되면 부지런히 식당칸 먼저 가야 돼요.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자리 없으면 도시락 먹어야 돼요. 가부터에서. 도시락보다 저는 밥 먹는 게 낫잖아요. 자리 없으면 여기서 도시락 먹는 겁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전부 이 침대 칸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핏겨서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단위지요. 그리고 간이 의자가 있고. 1등실, 2등실, 3등실. 3등실은 이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중하 6명이 들어가고요. 여기 2등실 제가 탔는데 상하 여기 제가 탔고, 아까 김미학 선생이 이 자리하고, 여기 이제 중국 분들이 이제 자리했어요. 좀 뻘건거로 해서 좀 값어치 있게 했는데, 저는 돈 차이가 크게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기차 요금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단동 평양 단동이 편도 3등실이 4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전화는 5만원, 44,000원에다가 뭐 5만원 안팎수로 보고, 전 2등실이 뭐 거의 배는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2등실 타고 다니는 건데 아깝더라고요. 46달러입니다.
3당 3,000원만 더 주면 넓은 자리 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1등실도 저기 했는데 거의 뭐 60m 그래서 다음에 1등실 한번 풀어놓고 경차에 얼마나 그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1위로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해서 이렇게 다니는 요 한도입니다. 여기서 피면은 여기 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이제 이 침대 칸이 없는 기차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그 서울, 부산 침대 칸이 한두 칸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없죠. 뭐 서너 시간이면 가고 뭐 KTX 2시간 만이면 무슨 침대 칸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침대 칸이 있는 기차 이런 거 우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이렇게 멀리 갈 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평양 이제 외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아까는 내려왔었죠. 올라가는 모습에 이런 모습들입니다. 쭉쭉 보시죠. 뭐. 아까 같이 오래된 집은 낡았고 새로 된 데는 또 깨끗하다.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다 헐어부시고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느 시점이 있겠죠. 그런 차이다. 오래돼서 진짜 철거 직전에 있는 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이런 집일 테고,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은 새 집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오래된 것만 해서 보여줘가지고 저렇게 남은 데서만 산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진짜 여명거리 같이 또 보면 또 완전히 그 서울의 타워 페리스 같은 곳인데 거기만 보여주고 다 북쪽 사람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라는 것이 통일TV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 이것도 뭐 오래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갈수록. 좀 보죠, 뭐. 이게 이제 독특한 모습이죠. 아까 평양대교도 있었죠. 모든 역, 모든 공공기관,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저게 말이야 무슨 조선시대 왕조도 아니고 저게 뭐냐? 그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뛰낸다고 뛰겠습니까? 뛰라고 할 필요도 없죠. 우리 대통령제 하지 말고 뭘 하는, 그건 자기네 국민들, 자기네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면 되지. 저거 말이야 무슨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따르지도 않게 뭐 강제적으로만 저렇게 해놓고 무슨 우상 숭배냐 뭐냐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고 다른 결입니다. 이 차창가로 보는 모습이에요. 이건 역시 10월 19일이니까 뭐 비슷한 가을 모습이죠. 아마 딱 이맘때네.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거의 마침이 무렵이에요. 문경은 맑은 날 이렇게 좀 풍요롭게 왔어요. 이렇게 뭐 오래된 데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텃밭도 있고 사람도 다니고 뭐 이렇게 빨래거리도 있고 다 합니다.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다 똑같이 생긴 집에서 말이야 저거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게 자기 생각. 저 사람들은 평생 저기서 살고 했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죠? 페이트 치도 좀 알록달록하게 하지 왜 저러냐 모르겠는데 페이트도 국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게. 저기 자기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거주하는 거죠. 입사층이라고 그러는데 입사층.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또 시간이 가는데 어쨌든 여기가 바로 청천강입니다. 청천강. 이게 전쟁 때 이게 그대로 나온 쪽으로 이제 새로 된 데로 이제 기차 가면서 찍은 청천강. 어느 지역이죠, 이제? 청천강 2국이죠, 이제. 올라가겠죠? 마찬가지 이제 그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낚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디 징역까지 하는지 뭐, 어쨌든 낮에 낚시하는 사람도 보이고 했어요. 제가. 이게 시골, 지방에 이제 살림집들이고.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차 지나가니까 먼지 나니까 호박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거의 다 마감이에요. 지금 8시 이제 반인데요. 개성 모습도 그냥 쭉쭉 볼까요? 일단 있는 거? 개성 살림집.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부호가, 이런 것들, 과학기술, 뭐, 자잘한. 2019년입니다. 모든 힘은 뭐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사진과 이렇게 깨끗하게 꽃으로 이제 소위 가로수길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개성의 시간, 개성 책방.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개성은 이제 손바닥만 하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거의 보이진 않고요. 관용차, 군용차만 보이고 자전거로 일반 시민들은 자전거로 다니고. 그러니까 안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개성은 손바닥만 해서 말이죠. 자동차가 필요 없습니다. 개성 인구가 40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35만 넘는데 자전거가 40만 대라고. 자전거. 그래서 거의 애기 아이들 빼놓고 뭐 2대 있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자전거가 이렇게 일상으로 많이 다니고 실제로 많이 다닙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쭉. 남자분도 있어요. 개성에. 커피숍이고요. 여기가 남대문입니다. 해주 가고 고속도로 가고 남대문. 사람들 가네요. 밑으로. 자랑산에서 본 이 조선식 기와지붕이 그대로 이 6.25 전쟁에도 고려시대부터 있다던 그거 같지는 않고요. 조선시대부터 어쨌든 전쟁 때 폭격을 맞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북쪽에서. 조선 가옥 거리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손대지 못하게 물론 사람은 살고 있고요. 여기 일부가 이제 민속 여관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식으로 되어 있는 물론 실내는 조금 개조를 했죠. 제가 이제 가면 거기서 묵는데요. 가는 곳이고 여기가 수창궁이라는 곳입니다. 수창궁 하면 조선 태조 이성계가 즉위식을 한 곳입니다. 고려 때 조선 한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수창궁 물론 또 좀 개조를 했겠죠. 그때 당시 그대로 건물은 아니고 이 터에 수창궁 터에 수창궁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을까요? 뭐로 쓰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는 지금 노청, 시청, 노동당 사무실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개성 학생소년궁전입니다. 거기는 그냥 학생, 아이들을 대단히 왕성히 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린이가 왕이다 해서 후대 이 아이들 교육 상당히 집중을 하고 육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방과 후 예체능 저기를 하는 곳입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같이 개성의 학생소년궁전을 조선 고려시대의 수창궁에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쭉쭉 보죠. 시간이 고려광물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 청동주점 이게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학교. 성균관이라고 하죠. 대학이라고 안 붙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라고 자랑하죠. 그 학생들 지구상에서도 유일한 학과 개성 인삼학부입니다. 인삼으로 5년을 배운다고 해요. 2개가 있어요. 도자기 학부하고 고려 청자를 내버리겠다 해서 개성의 고려 성균관의 5년제라고 해요. 도자기 학부, 인삼학부 가장 특화된 물론 나머지 것도 있고요. 여기가 고려 민속 개성 민속 미여관이라고 하는 조선식 가옥. 여기가 호텔 숙소입니다. 관광객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여기가 집집마다가 이게 다 호실이에요. 호실에서 들어가면 방이 옛날 공기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안방 있고 건너방 있고 또 이렇게 있고 그렇게 그대로 꾸며 있어서 그렇게 방 배정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관광하고 온 것입니다. 개성에. 북쪽 사람들이 관광 맞습니다. 같은 그룹입니다. 요게 이제 개성에 13첩 반상 해가지고 이 관광되면 여러분들 코스로 갈 것입니다. 13첩 반상의 산입니다. 아주 이제 외국인들도 아주 호기심 있고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찬 열쇠 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여기 이제 아까 거기는 아닌데 이게 13첩 반상이죠. 고추장, 된장은 제외입니다. 간장, 장류는 제외로 13개입니다. 여기 신설로 만드는 이 아까 통일관, 개성의 통일관 식당입니다. 옥류관처럼 거기 통일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거기 주방에는 진지한 모습 보시죠. 신설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민속여관에서 떡 치는 것도 하는데 이 떡 치는 이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도 있고 떡 치는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범, 이 사람들 시범 보자. 이제 한번 나와서 하시죠. 이제 하는 모습이에요.
떡을 또 해가지고 인절미를 또 이렇게 콩고물 묻혀서 또 하나씩 시식하지. 선주교. 시간이 다 돼가네. 선주교. 이 피 흘렸다는 거. 선주교 관광, 북쪽 사람들, 충사. 예,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으면 몇 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